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 부경 금연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4주차, 5주차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일 경마로 시행이 됐던 4주차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 지난주에는 토요 경마는 A급 경주 3번의 경주를 다 중배당 또는 고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또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메인, 부경의 메인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깔끔하게 한 해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고요. 여러분들 가정 내 평안하고 정말 하루하루 복된 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있고, 구독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항상 노력하는 모습,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니죠. 그에 따른 성과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자, 올해도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한번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상 방송,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정말 1분 1초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금요경마 혼존도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혼존도가 아니라 뭐랄까 좀 아주 비능력 마필 간의 경쟁이라든가 또는 능력 마필 간의 경쟁, 이런 경주가 없습니다. 거의 엇비슷한 마필, 그러니까 능력마로 꼽기에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능력이 아예 없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압축은 되는데 이게 축마 선정이 좀 깔깔한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경주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다, 축마가 애매하다, 그냥 약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약하게. 굳이 그 경주를 꼭 강하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배팅 강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주고요. 또한 승식별로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봤을 때는 4두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4두의 마필, 4파전으로 그냥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3복조 조합으로 들어가면은 4방이면 끝납니다. 4방, 환수는 분명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제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해 연말 정말 A급 경주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저는 걸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바로 8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이긴 합니다만 8경주는 A급 메인으로 오늘 정말 자신있게 한번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8경주만큼 여러분들 꼭 성원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겠고요. 그러니까는 현 시점에서 제가 확인된 부분은 다 오픈하겠고, 현장에서 또 확인될 부분은 여지를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이외의 경주도 역시 여러분께 한번 자신있게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를 강공략 먼저 시작을 하고요. 5경주 A급, 그리고 7경주,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최고의 메인입니다. 2024년도 첫 주 경마의 첫 경마일의 메인은 8경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루키 경주가 되고요. 3세 루키죠.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3세 마필 간의 경쟁인데, 자, 이번 경주는 역시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플렉스데이라는 마필이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데뷔전이 많은 마필 중에서는 5번 와일드 서브, 외곽에는 7번 내편, 9번 미러클 마린, 그리고 12번 블레이징 맨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압축이 되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이 실전에서 보여줬던 거라면 가장 좋습니다만, 자, 이 마필이 현재 10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구전렴자라는 병력이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병력 때문에 이 마필이 출전지가 좀 길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에 따른 컨디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마필도 이번 경주는 무조건적인 축이다 라고 하기에는 병력이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점 일단은 변수로 보여주고요. 4번 마필. 상대적으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외곽에는 10번 블랙 질주인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마필만큼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뒷심이 전혀 없습니다. 주임사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필이 지원 F 타임이 12초 4기 때문에 이거 기록이 정말 좋네. 물론 저에 따른 분석의 논리라면은 기록이 상당히 빠릅니다만 이거 거의 내 측의 최적의 전개 속에 엄청난 강한 추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걸음이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데뷔전 때도 거의 최선이었지만은 보시면은 지원 F 타임이 14초 6, 3런 타임이 40초 6, 상당히 늦은 편이죠. 자, 그러면 신예 마필 중에 이제 5번 마필, 7번 마필, 9번 마필, 12번인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말이 9번 미러클 마린입니다. 미러클 마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이었죠. 자, 이렇게 마필이 변하네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GM사 때는 정말 걸음이 없었습니다. 출발도 늦었고 종반에 추진을 가했는데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12월 9일이었죠. 이때 GM사를 치르는데 스타트 정말 많이 향상이 됐고요. 거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반에도 추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종반의 탄력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일단은 4번과 9번의 충마 선정의 고민을 저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4번 마필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마필이 현재 10주 만에 나오고 병력이 있다라면은 저에 따른 좀 더 과감성 있게 노림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미러클 마린입니다. 이 마필의 기대치를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어차피 실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의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4번과 9번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하냐 중요한데 저는 9번입니다. 미러클 마린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 블레이징맨, 5번 와일드 서버, 7번 내 편입니다. 12번, 5번, 7번.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번이 인기를 모으겠죠. 저는 이 마필은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자력 입상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신예 마필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100%에 따른 그런 확신은 가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현재 보여준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마필은 안 된다. 그래서 10번 마필은 저는 과감성 있게 삭제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4번, 9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번, 5번, 7번인데 과연 이제 충만 어떤 마필 믿고 갈 것인가? 현장에 여지를 남겨두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9번 마필의 메리트가 정말 좋습니다. 9번 미러클 마린을 강하게 믿고요. 들어갈 수 있는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간단 명료하게 혼전도가 엄청나게 높지만은 제가 왜 분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께 정말 팩트적인 부분만 또는 임팩트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이 경기 역시 간단 명료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 있습니다. 현재 10번 쾌한 영웅이었죠. 직전에 6번 마필, 그리고 이번에 3번 오크레이지, 직전에 1번 마필, 이번에는 8번 마필의 마멘,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였는데 저는 단연코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쾌한 영웅의 걸음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10번 마필과의 능력평가를 놓고 본다면은 3번 오크리지, 8번 마음에는 일단은 능력에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오크리지란 마필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특히 이 마필은 이전에는 선행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따라가서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마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선이었지만은 최근에 이 마필은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끈끈합니다. 뒷심 자체가. 결론은 뭐냐면 마멘이 현재 직전 대비해서 1kg 늘었죠. 56kg. 그리고 오크리지란 마필도 동일하게 1kg의 부담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마필이 동일하게 1kg 늘긴 했습니다만 오크리지란 마필은 마체가 정말 왜소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상을 보더라도 직전에 오크리지가 마멘이란 마필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탄력만 놓고 본다면은
마멘이 절대 밀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발은 오크리지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이마필이 거의 한 발을 뛸 때 또는 두 발을 뛸 때 외곽에 있는 마멘 같은 경우는 딱 한 발 반을 띱니다. 그 정도로 체형이라든가 주폭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마멘이나 마필 같은 경우가 아주 센 마필은 아닙니다만 오크리지와 마필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 정도의 차이가 보여지네요. 그 정도의 차이. 그리고 동일하게 1kg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오크리지라는 마필한테는 유리한 이유가 없겠죠. 마체가 왜소합니다. 주폭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 마필의 비교는 저는 오크리지라는 마필의 기대치는 크진 않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오크리지. 자, 그리고 이제 9번 셰클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했었죠. 자, 이 마필도 저는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데이바이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정말 많이 안 풀리는 마필입니다. 데이바이데이. 물론 이제 이 마필도 마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항상 되는 편성에서는 뭔가 좀 안 좋습니다. 전개도 안 좋고 또는 직전에도 이 마필이 셰클존의 마필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중반에 진로가 막히면서 재능력 발휘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현재 거품 있는 인기 마필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6번 마필은 필히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을 놓고 가는 여부를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의 안정성이 너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고 참고로 좀 봤을 때 이제 쾌한용 같은 경우에는 공백 이전이었죠. 이미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2주 만에 2개월 만에 출했던 레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백이 아니라 연습 중이었는데 전혀 걸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일단은 축은 10번을 믿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2회 마필 중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의 선택이 중요한데 6번은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축마로서의 메리트는 약간의 불안수도 있다고 보이지만은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6번 데이바이데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되고요. 자, 2회 마필은 다 설명이 됐고 4번 모르페우스는 고가의 마필이긴 한데 아직은 이 마필의 뒷심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은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입니다. 매직 어게인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당초에 매직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 때 초반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반면에 강추진이었지만은 종반의 탄력은 좋았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데뷔전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 이 마필의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변화의 여지, 성장세의 여지가 뚜렷해 보이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외의 마필들, 셰클존, 오크리지, 모르페우스 다 평가가 되는데 매직 어게인은 일단은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11번 마필까지는 이번 경주는 안고 가줘야 되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6번 마필의 노림수를 강하게 가져가긴 하는데 충마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러면 10번 쾌한영웅은 이 편성이라면 일단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강축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 데이바이데이, 그리고 8번 마멘, 11번 매직 어게인입니다. 10번 쾌한영웅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데이바이데이, 8번 마멘, 11번 매직 어게인, 저렇게 10번을 축으로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이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의미있는 경주네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2024년도 자, 첫 번째 강공략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자,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단은 축을 저는 믿고 한다면 바로 2번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데뷔한 후 이제 4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단 한 번의 입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9월 10일 3등을 했었죠. 그리고 10월 27일 3등을 했었는데 순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마필의 구간별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라이트 브라운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상대 마필이 조금은 강했었다. 그리고 최근 대비해서 이번 경주가
가장 약한 편소로 보여집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너무 불리했었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닌데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중반에는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2번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이 마필의 고민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는 2번 마필 가장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 관건은 2위권인데 저에 따른 노림수가 역시 2위권에 저는 배당을 노립니다. 배당을 노리고요. 왜 그러냐면 먼저 간단하게 같은 경주를 치렀던 6번 스마트 스마일 그리고 8번 데이지 여전사, 이 뒤의 마필은 직전에 성적도 그랬지만은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스마트 스마일은 데이지 여전사 마필한테 안 됩니다. 능력에서. 그리고 7번 희망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퀸즈 플래터나 마필한테 졌죠. 2와 2분의 1 마시를 졌는데 이거 다시 한번 띄워도 퀸즈 플래터나 마필이 또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기기 때문에 다 차치하고요. 10번 퀸즈 플래터 그리고 8번 데이지 연사, 데이지 연사 가능권인데, 그런데 이 8번과 10번 마필 또한 이번 경주의 입상을 100% 장담하기에는 그다지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뒤의 마필이. 자,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지도 그렇지만은 정말 숨겨진 복병 마필을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복병 마필 2뒤의 마필입니다. 동일마주의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9번 홀리윙즈 그리고 내측에 있는 3번 플랭킨입니다. 자, 이 마필 먼저 설명드릴까요? 플랭킨 같은 경우에는 보여준 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반에 뒷심바리에 강점이 있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앞선의 석세스 페파널 마필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는 거의 따라가다가 중반에 그냥 포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중반에 지원F 타임이 13초 1, 3롱 타임이 38초 4, 최종 기록이 1분 23초 플랫. 이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과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 2주차였죠. 같은 주간이었는데 이틀 먼저 뛰었던 퀸즈 플래터. 이 마필은 직전에 중반에 엄청난 최선의 추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원F 타임이 14초 플랫, 3롱 타임이 39초 8, 최종 기록이 1분 22초 9. 과연 이 기록과 중반에 거의 게임을 포기하고 그냥 붙잡고 왔는데 보여줬던 뒷심, 플랭키란 마필이 절대 밀릴 이유가 없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플랭키, 이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말이 9번 홀리윙즈인데 저는 다양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최시대 기수가 이 마필에 딱 기승을 합니다. 최근에 최시대 기수 같은 경우는 이 마필에 기승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언제냐면은 데뷔하기 이전에 GM사 때. 근데 여러분들 이 홀리윙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의지를 보인다면은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까? 그래서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니까는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선행전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이 마필은 앞선에 붙었었죠. 직전에 선행 아니었고요. 약간의 늦발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따라갔던 마필치고는 중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 기록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기록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 아니라 선행마입니다. 선행마가 늦발을 하고도 이 정도의 뒷심을 끈끈하게 보여줬다는 점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의 안장, 게다가 편성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습이 가능한 여건, 충분히 앞선에 붙는다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9번 홀리윙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풀어드린 게 퀸즈 플래터를 왜 보는지 또는 대지 연사를 왜 보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근데 퀸즈 플래터랑 마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3번 마필이 퀸즈 플래터랑 마필한테 절대 질 이유가 없다. 공교롭게도 9번 마필과 3번 마필이 동일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의지를 아낄 이유가 있을까? 2개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저는 강공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강공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경주 첫 번째 강공략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을 인정하겠습니다. 2번 라이트 브라운은 일단 인정하고요. 여기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대지의 전사, 퀸즈 플레타, 그리고 9번 홀리윙즈, 3번 플레임 퀸인데 저에 따른 누림수는 3번, 그리고 9번입니다. 2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3번, 9번 동일마주의 마필, 플레임 퀸과 홀리윙즈 강하게 노리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은 10번 퀸즈 플레타, 그리고 8번 대지의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선책이고 이번 경주의 강공략의 우선 노림수는 2번 라이트 브라운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동일마주의 마필 3번, 9번이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 편성이고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그나마 이제 이 편성이 오전장에 편성된 경주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능력 있는 마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마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들 간의 능력 우열만 가려낸다라면은 역시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외곽에는 7번 국대이어로 직전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불량주로의 탄력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같은 주간에 뛰었던 9번 삼바스텝 역시 뭐 내용 좋았습니다. 1위의 마필.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신의 마필들입니다. 바로 10번 로드스타. 로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경제전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 2세 마필 간의 강자전이었는데 부경 대포 마필들. 자, 근데 이 편성이 국산마 5등급 수준은 분명히 넘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봤을 때 로드스타의 그런 능력 발휘를 일단은 인정합니다. 기본이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4번 하늘으뜸. 자, 이 하늘으뜸이 이게 로드스타랑 마필과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200 기록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로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1200을 1분 15초 3회 주파를 했고요. 반면에 4번 마필은 1분 16초 3회 주파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늘뜸은 거의 중반에 100m를 남겨둔 시점부터는 거의 붙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는 우승을 낚아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의 100m를 남겨둔 시점에서는 붙잡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 하늘으뜸.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이 경주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해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서두에 외곽의 로드스타 마필을 가장 세게 하다고 말씀드렸죠. 세다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로드스타에 견줄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하늘으뜸입니다. 이 마필을 강력하게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대유로나 마필 그리고 이제 9번 삼바스텝인데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삼바스텝은 이미 5등급의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은 직전 대비 부담 영향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3.5kg 늘었습니다. 3.5kg. 국대유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승급전인데 그러니까는 7번과 9번 마필의 능력보다는 저는 4번 마필의 능력을 훨씬 더 강하게 세게 인정을 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그래서 4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주목을 하고요. 자, 이외 마필 중에 이제 복병 마필은 6번 해랑이슬인데 이거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해랑이슬. 자, 이 해랑이슬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10일이었죠. 이때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긴 했는데 주행사 때 그럼 자체는 거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전에 해랑이슬이 뛰었을 때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승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에도 강점이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요. 그러나서부터는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12월 2일 이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컨디션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번 경주 회복된 해랑이 세대 그런 능력이라면은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6번 마필. 그래서 이 경주는 뭐 뚜렷하게 뭐 전개상의 변수라든가 또는 기승기술상의 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하기보다는 마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필의 능력.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10번 로드스타, 그리고 4번 하늘으뜸. 저는 오히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민이 뭐냐면 이게 10번을 축으로 갈까 4번을 축으로 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대상경주 출전에 10번 로드스타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르고 강하지만 이 4번 하늘으뜸이라는 마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고민의 여지는 일단은 남겨두겠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삼바스텝, 그리고 국대 히어로, 여기에 6번. 근데 6번은 저는 복병으로 인정을 합니다. 6번 마필. 그래서 이게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안고 가줘야 되는데 10번, 4번, 7번, 9번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인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좀 현장에서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는 4번을 추로 갔을 때는 10번 쪽의 주력, 9번, 7번, 6번 싹 다 안고 가셔도 됩니다. 환수가 됩니다. 반면에 10번을 추로 갔을 때는 이 조합을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을 추로 갔을 때는 4번은 원투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3복 쪽에 10번,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복 쪽으로 9번, 7번, 6번 딱 3방이죠. 이런 공략이 좀 더 유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이 축이냐 4번이 축이냐 이에 따른 고민이 좀 남아있는데 저는 4번 마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번 마필이 크게 밀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은 현장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고 축마 선정에 따라서는 조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에서 끝날 수 있겠죠. 이 선에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4번을 추로 갔을 때는 복승식 쪽에 좀 더 폭넓게 공략할 수 있고요. 10번을 추로 갔을 때는 4번 원틀에 오히려 3복승식 쪽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4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오늘 8경주가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5경주도 저는 충분히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전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맛별이 있죠. 중심에 둘 수 있는 맛별입니다. 바로 5번 레몬파이라는 맛별. 자, 이 레몬파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의 로드스타였죠. 자, 이 맛별과 같은 경주를 치르면서 4위로 기록했던 맛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레몬파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서는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았던 맛별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에서도 6등급의 여유있게 6만 신체 우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시사회 때 대상경주 4등을 했었고 그 다음 경주에 또 5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기록 자체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직전에는 또 한 번의 대상경주 아쉽게 4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등급에서의 경쟁력입니다. 5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전력의 마필이 바로 5번 레몬파입니다. 자,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 믿고요. 관건은 좀 여러 개의 마필이 있는데 바로 6번 모스트래피드 그리고 1번 용비스타. 용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내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임팩트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받으면은 종반의 뒷심이 조금은 아쉬웠던 맛배. 그리고 따라갔을 때는 또 여력이 좀 남았던 그런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직전의 내용 자체가 가장 좋았었죠. 우승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1번 용비스타 승급전. 같은 경기에 뛰었던 모스트래피드라는 맛별이 11월 3일날 준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직전에 승급전의 졸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6등급에서 5등급의 벽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4등급에서 3등급 이런 벽은 높게 볼 수 있겠지만은 6등급에서 5등급의 벽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승급전의 여건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관계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6등급하고 5등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게 걸리는
뭔가가 좀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6등급에서 5등급. 물론 상당한 능력 마필이고 기대주라면은 그다지 뭐 크게 리스크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경주겸 있는 마필이 뒤늦게 승급한 마필들 절대 승급전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승급전에. 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6번 모스트리피드도 직전에 뭐 전개가 불렸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편한 선행이었는데 버티지를 못했던 순수하게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직전 경주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번 마필이죠. 용비스타도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에 내용은 좋긴 했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A급으로 진행을 하는데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마필이 말이 체스88 그리고 7번 달에 올린 광대의 마필이 그나마 주목받고 있죠. 저는 장담컨대 1400m 레이스의 이 정도 여건이라면 특히나 앞선에 또는 선행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중에 레몬파이밖에 검증된 강자가 없는 여건이라면 이거 7번 마필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달에 올린 광대. 제가 이 마필은 15번을 뛰어서 2번의 입상의 경험이 있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입상을 했을 때 그만큼 이 마필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고 편성을 제대로 알고 접근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 편성은 무조건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달에 올린 광대. 1300m 레이스는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1400m 레이스가 최적 여건이고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 달에 올린 광대라는 마필이 냈던 기록이라든가 종반의 탄력을 놓고 보면은 항상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노창 기수의 기승에 51.5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이번 경주가 5번 레몬파이를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강자가 없는 뿐더러 거품 있는 인기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저는 이런 편성이라면은 달에 올린 강대 1400m 레이스에 51.5kg의 부담 중량 무조건 저는 추입이 통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에 올린 강대 이 마필을 필히 강하게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상주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마필이 최근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근데 이 마필도 직전 대비 안장이 김혜성 교수에서 모전호 교수 또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부담 중량이 2kg가 늘었습니다.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리고 또 한 대의 마필이 바로 8번 런투킹입니다. 런투킹. 자, 이 런투킹도 물론 이제 기복마입니다. 기복마인데 이 마필이 12번을 뛰어가지고 딱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죠. 이 우승이 바로 송경용 기수가 기승했던 지난 10월 27일 이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거리 부담도 있었고 전기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10월 27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마필 또한 또는 송경용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송경용 기수가 레몬파이라는 마필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승을 했던 기수였죠. 근데 이번 경주 외곽에는 8번 쪽에 기승을 한다? 상당히 조금은 뭐랄까 좀 느낌이 옵니다. 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경주를 놓고 본다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레몬파이를 축으로 해가지고 간명하게 압축하는 게 표면적으로 맞지만은 항상 경마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3뒤의 마필입니다. 5번 레몬파이 그리고 7번 달에 올린 강대 여기에 8번 런투킹 이 3뒤의 마필을 복조를 해가지고 5번 7번 5번 8번 7번 8번 3장의 조합으로 공략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A급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주가.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골을 간단하면은 1번 용비스타라든가 4번 체스88이 그나마 이제 받치기 정도의 마필로서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2회 마필. 그래서 5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가 되고요. 먼저 3뒤의 마필 5번 레몬파이 7번 달에 올린 강대 여기에 8번 런투킹입니다. 이 3뒤의 마필을 복조로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복조로. 자, 이의 마필은 5번을 기본에 축을 해서 만약 환수가 된다면은 1번, 4번은 본전 정도. 자, 일단은 저는 이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의 환수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복조로 들어왔을 때 특히 5번, 7번, 8번의 복조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이고 5번 레몬파이, 7번 달에 올린 광대, 8번 런투킹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는 여러분들 정말 운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주가 이제 바로 이런 경주인데, 그러니까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배팅강도 좀 낮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헷갈린다, 정말 이 충마에 따른 믿음이 그다지 크진 않다, 딱 이런 경주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에 따른 역량 부족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정말 그런 편성이고, 제가 전개, 능력, 부담 중량 뭐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혼전도는 있지만은 일단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겠고요. 근데 강도를 조금은 낮추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분위기, 그러니까는 와, 저 마필이 저렇게 팔릴 마필이 아닌데 좀 많이 팔린다라든가, 또는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런 체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현재 이번 주에도 부경에 기승불가 기수가 좀 많이 있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김혜성 기수도 기승정지고요. 그리고 다시마 기수는 개인 사정 못 나오고요. 그리고 서수원 기수는 현재 두바이 원정에 가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현명 기수는 부상이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전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유를 그러니까 기수, 주요 기수들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A라는 마필을 탔던 기수가 현재 B에 가서 기승을 하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기승 기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특히나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스카이샷에 기승했었던 최시대 기수, 이번 경주는 판타스틱 드림이라는 마필에 기승하고 있고요. 판타스틱 드림. 그리고 외곽에는 모로라는 마필, 모로라는 마필의 진경기수가 직전에 기선했었는데, 이번에 진경기수는 코인우루 쪽에 기선합니다. 특히 코인우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호식 기수가 죄송합니다. 이호식 기수가 호흡 자체가 정말 좋았었는데, 현재 이호식 기수는 6번 용건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호식 기수는 이전에 금화유주 에이트였죠. 이 마필에 기승해가지고 입상의 호흡이 있는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택은 7번 용건 쪽에 기승하고 있고요. 또 한 대의 마필 2번 판타스틱 드림이 현재 최시대 기수가 물론 이제 준우승의 호흡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앞선의 호흡을 맞췄던 기수는 이호식 기수도 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이호식 기수는 용건 쪽에 기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 자체가 주요 마필들의 능력차도 정말 크진 않습니다만, 신기하리만큼 기승했던 마필에 기승하지 않고 다른 마필에 기승하는 그런 마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조합을 딱 종합해 보면은 딱 한 마리가 눈에 띄죠. 바로 6번입니다. 용건이란 마필. 그러니까는 이 용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레이스가 5등급의 1600m 레이스인데, 이전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 용건은 이미 5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GM사를 다시 한 번 닦고 나왔지만은 여전히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다만 이제 부담 중의 관건이긴 한데,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번 경주는 능력에서 특출나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호식 기수의 최종적인 선택을 했던 용건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그나마 좀 세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경주를 복귀를 할 거 봤을 때 복귀만 놓고 보면은 6번 용건, 그리고 4번 스카이샷의 걸음 자체가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스카이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상의 경우는 없죠. 근데 이 마필이 출전했던 최근에 3번의 경주의 종반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여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입 타이밍이 아쉬웠고 상대가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걸음 자체는 여력은 절대 나쁘지 않았다. 그 마필이 바로 4번 스카이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4번 스카이샷, 그리고 6번 용건, 이 두의 마필을 강하게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외의 마필은 10번 코인으로, 그리고 1번 카오라인, 2번 판타스틱 드림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경주는 오히려 삼복 공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4번 맞빌도 추입성의 맞빌이죠. 그러니까는 2위권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3위권에 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맞빌입니다. 4번 맞빌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6번 용건 여러모로 항상 마필의 선택은 마방과 마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은 기수입니다. 본인이 타고 싶은 마필, 본인이 호흡이 좋고 그나마 상금벌이에 가장 유력한 마필에 기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 기수가 주요 마필, 금화유지 이트라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코인으로 여기에 판타스트립 이 마필에 다 기승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최종 선택은 6번 용건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6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마필, 여기에 최근에 내용이 가장 좋았던 마필 4번 스카이샷. 이 뒤의 맞비를 저는 3복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유력하다. 가장 안정적인 그런 조합으로 보여지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맞비는 10번. 코인으로 1번. 카오라인 2번. 판타스틱 드림. 이렇게 3뒤의 맞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6번, 4번을 기본적으로 추로 봤을 때 딱 3장의 맞건이죠. 간명하게.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조합을 저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의 판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혼전도 높기 때문에 인기순위 대비해서 저 맞빌이 저렇게 팔린 맞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맞빌이 분명히 눈에 띌 것입니다. 이런 경주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경주는 현장의 의지 여부 또는 맞빌의 체중 체크라든가 상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6경주는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삼복 공략이 그나마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 6번 용건 4번 스카이샷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1번 2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600m 레이스. 자, 이 7경주는 제가 먼저 4두의 마필 넘게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라이트 세이버 3번 플라잉 리걸 여기 11번 로드 투킷 그리고 2번 오승여걸. 그러니까는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먼저 언급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근데 애매한 경주이긴 한데 그래도 이 4두의 맞빌 내에서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3복으로 들어간다. 그럼 딱 4방이죠. 1번, 3번, 11번 1번, 3번, 2번 1번, 11번, 2번 3번, 11번, 2번 딱 4방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쌍승식, 복승식에 너무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저에 따라 노림수는 있습니다. 노림수. 자, 이 4두의 마필 여러분들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고 특장점을 한번 보시면은 1번 라이트 세븐 마필과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 로드 투킷 걸음은 정말 가장 좋습니다. 근데 2두의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반의 추임력이라는 특징은 있긴 한데 초반의 출발의 약점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리는 1600m 레이스. 만약에 이 경주가 1800이었으면은 저는 그냥 뭐 1번, 11번 중에 이거 충마를 뭐로 갈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겠지만은 1600이기 때문에 2두의 마필 모두 강하게 믿고 가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초반에 늑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발. 직전에도 로드 투키는 종반의 여력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 전 경주 10월 29일 경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이 앞선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2번 우승여걸 특히나 이 3번 플라잉 리걸 이 맞빌들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겠고 앞선에 붙으면 절대 쉽게 무너지는 맞빌들이 아닙니다. 특히 3번 플라잉 리걸을 제가 주목하고 있고요. 플라잉 리걸 저는 이번 경기 이 맞빌을 선행으로 보고 있는데 플라잉 리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의 경주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405주로에 버티지를 못했네. 11월 19일 1400m 레이스 따라오다가 그냥 그 정도의 수준 뒷심도 없었다. 최근의 경주 그나마 직전 경기 내용이 좋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플라잉 니글러 맞빌이 최근에 과연 편하게 선행을 받았던 경주가 있었을까? 라고 보신다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 직전 경주도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경합도 있었고 이미 종반에는 역전을 당했었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던 맞빌이 바로 3번입니다. 3번 맞빌. 자, 물론 이제 100%는 없죠. 왜냐면 이 플라잉 니걸도 직전 경주에 최은경 교수가 기선했었는데 이번에 최은경 교수는 1번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니걸에 기승하는 기수는 신윤석 기수. 첫 기승입니다. 이 맞빌에. 자, 그러면 이 경주 1번, 11번은 늦추입의 가능성 있는 맞빌. 능력 좋지만은 늦추입의 가능성. 2번 우승여벌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하죠. 보여줬던 임팩트가 좀 약합니다. 그나마 3번인데 안장이 좀 바뀌었다. 저는 그래도 이편성에서 플라잉 니걸의 맞빌은 최근 대비 직전의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호전된 걸음으로 보여주고요. 호전된 걸음.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과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끈끈한 뒷심이라면은 비록 신윤석 기수가 첫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병력 없고요. 훈련 제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개점이 있고요. 단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정도 이상만 불어나면은 정말 금상첨의 맞빌이 이 맞빌입니다. 적정 체중은 469kg죠. 직전의 체중이 456kg다 보니까는 458이었나요? 458kg. 딱 11kg 정도가 부족한데 이 체중이 만약에 현재에서 불어난다? 이 맞빌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경주가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물론 이제 2위의 맞빌도 추천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없습니다. 마사랑께 사이즈 좀 약해 보이고 천년의 구름 추임력만 놓고 보면 천년의 구름을 볼 것 같으면 1번, 11번은 당연히 세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된 맞빌들이 1번, 2번, 3번 그리고 11번인데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3번 맞빌의 누림수입니다. 3번 플라잉 니걸 안고 할 수 있는 맞빌은 1번 라이트 세이버 11번 로드 투킨 2번 우승여걸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는 4두의 맞빌을 축 없이 그냥 3복으로 복조로 들어가도 이거는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1타 쌍피도 정말 좋겠죠. 3번을 축으로 복승시 쌍승시 노리고 3복으로 들어간다. 이 조합에서 끝난다면 깔끔합니다. 근데 좀 더 3번 맞빌이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가 좀 아쉽다 라고 느낀다면 3번, 1번, 11번, 2번을 3복조로 공략을 들어가는 방안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강공략을 준비한 이유는 이 조합에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액경마의 세 번째 강공략은 제7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는 3번 플라잉 니걸, 1번 라이트 세이버, 11번 로드 투킨, 2번 우승여걸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누림수는 3번입니다. 플라잉 니걸이 이번에는 선행, 버티기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 1800이었으면 3번 불안하죠. 1600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7경주 강공략을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정말 현명하게 집중력 있게 준비하면서 또는 확인해 보면서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강공략 경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은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A급 메인. 정말 뜨거웠던 12월 마지막 4주차, 5주차의 그런 A급의 상승세를 저는 확실히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배당의 메리트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경주가 바로 이 8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이고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역시 상위 등급 마필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부경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이론 경마 마지막 경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거 능력만 놓고 보면은 닥터테이크, 클린샷 그리고 외곽에는 역전 명수 이 3개의 마필이다. 정말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역전 명수나 마필 같은 경우가 체중이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기 힘이 실어들었던 게 닥터테이크의 클린샷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당이 복승식이 31.6배였습니다. 저는 주력 적중이었고요. 저 이거 적중 광고가 아니라 그만큼 이 상위 등급은 마필의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8경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866도 마필을 대략적으로 꼽으면은 4번 한강세이버 딱 이 정도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2등급에 1400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3등급에서는 1400을 뛰어봤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1200m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직전 경주에 부진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가 1400m에 있습니다. 과연 100% 장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마필이 4번 마필이고 제가 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에 따른 누림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9번 플레인 더 챔프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이 마필은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치르면서 또는 그 전에 이미 플레인 더 챔프 같은 경우는 4월 18일이었죠. 이때 경주를 치르고 바로 대통령배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7개월 만에 나왔던 공백마가 대통령배 대상 경주 출연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야말로 2등급의 일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의 컨디션을 과연 100%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고민이 듭니다. 9번 마필. 자, 10번 캡틴 골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9번 마필 저는 세게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저 세게 인정합니다. 근데 저에 따른 노림수의 충마로서는 부족하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1번 마필. 이게 포인트죠. 헬로윈 파트너 마필이 4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투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마필한테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헬로윈 파트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경주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죠. 이 마필 세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 아닙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두 마리입니다. 6번 스피드 매치 그리고 8번 오르다라 마필입니다. 6번 8번 마필 8번 오르다가 직전에 헬로윈 파트너 마필을 이겼었죠. 물론 이제 이때 경주를 보시면은 걸음의 여력은 헬로윈 파트너 마필의 여력이 좀 더 좋았습니다. 종반의 탄력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헬로윈 파트너 마필은 직전 대비 동일하게 1kg 늘었고요. 반면에 오르다 마필도 1kg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오르다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거의 6개월 만에 출전했던 그런 레이스였고요. 공백마였죠. 가장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저는 기본의 능력을 오르다의 능력이 무조건 헬로윈 파티, 무조건 플라잉 더 챔프보다는 한수위로 인정을 합니다. 한수위의 마필.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수위의 마필. 여기 이제 키루지노 마필이 스피드 매치죠. 자, 이 스피드 매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마필도 공백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공백 이전에 이 마필이 3등급에서 우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2등급 승급전에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경주, 특별경주 그리고 나서는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7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7월달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8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9월달에 이 마필이 4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헬로윈 파트너 마필과 스피드 매치나 마필의 격차는 2마신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피드 매치는 마필은 52kg를 짊어졌죠. 이번에 52kg입니다. 반면에 헬로윈 파트너 마필은 52kg에 이번에는 56kg. 부중이 대폭 늘었죠. 그리고 스피드 매치너 마필은 또 직전에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기.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인데 얘기 요점은 뭐냐면 9월 17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 스피드 매치라는 마필이 정상적인 컨디션에 만약에 이 정도의 부담이 되려면은 과연 56kg를 짊어지는 헬로윈 파트너 마필한테 질 이유가 있을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가 됐고요. 저는 이 8경주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4번, 6번 맞빗, 8번 맞빗. 죄송합니다. 6번 맞빗, 8번 맞빗. 스피드 매치와 오르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맞빗이 현재 체중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여건만 놓고 봐도 좋긴 합니다만 스피드 매치도 정상적인 체중이 현재 무려 한 25kg 정도 불어난 상태. 근데 제가 볼 때는 9월 17일이었죠. 490kg를 유지를 했을 때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 한 10kg 정도만 빠지면은 거의 베스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맞빗이 6번이고, 오르다도 마찬가지로 반면에 오르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맞빗도 직전 정도 유지 또는 10kg 정도만 불어나면은 정말 베스트로 볼 수 있는 맞빗이 발이 8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8경주는 저는 먼저 2뒤의 맞빗 6번 8번이죠. 기회입니다. 스피드 매치 오르다 2뒤의 맞빗 일단 찬스를 맞이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맞빗은 4번 한강 세이버, 그리고 1번 헬로윈 파티, 여기에 9번 플라잉 더 챔프입니다. 플라잉 더 챔프. 자, 물론 6번 8번은 저는 무조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긴 한데, 체중률로 봤을 때 2뒤의 맞빗의 충마 선정은 저는 현장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체중도 봐줘야 되고 여러모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찬스다. 6번이 됐던 8번이 됐던 간에 이거는 중배달 메리트는 충분해 보이고, 또한 안고 갈 수 있는 맞빗도 이미 압축되어 있습니다. 4번 맞빗 한강 세이버, 헬로윈 파티 1번, 플라잉 더 챔프 9번 맞빗, 이 조합이라면은 저는 빠져나갈 맞빗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선에서 끝난다고 보여지고요. 유일한 숙제는 6번이냐 8번이냐. 근데 이 뒤의 맞빗은 어찌됐든 간에 충마의 고민이지 다 안고 갑니다.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맞군 조합입니다. 6번 8번. 자,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저의 준비된 오늘 A급 메인은 바로 이 8경주가 되겠고, 그 중심에는 6번 스피드 매치, 8번 오르다 주목할 맞빗이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맞빗은 4번, 1번, 9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A급 메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첫 경마일이었습니다. 금일경마. 자,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만만치가 않은데 항상 이렇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쌍승식, 복승식 쪽에만 이렇게 중심을 두고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이 경주는 이거 3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더 쉽겠구나 라고 하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 좀 더 폭넓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돈도가 있겠고 혼란스럽다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약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굳이 매경주 무리해서 강하게 안 됩니다.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가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인데, 일단은 5경주 A급 또는 8경주 A급에 강하게 힘을 실어드렸고요. 물론 이제 2회 경주도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힘을 실어드린다면은 3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에 이렇게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8경주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입니다. 기필코 상승세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일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지난주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0개가 거의 쉽게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시청해 주시고 정말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금일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